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분리배출 제도가 정식으로 개편됩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배출 기준이 대폭 확대되면서 그동안 비용을 부담해 오셨던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동안은 소형 가전도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거나 사설 수거업체를 통해 유료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방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품목이 전액 무상으로 전환되는지, 또 올해 안에 버리면 불리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핵심 변화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순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절감과 직결되는 내용이니 꼼꼼히 확인하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년부터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의 분리배출 기준이 전면적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냉장고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과 일부 품목만 재활용 의무 대상이었고, 나머지 소형 가전은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폐기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구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부가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금속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는 드라이기, 선풍기, 밥솥, 전기장판 같은 생활용 소형 가전부터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초소형 전자제품까지 모두 무상 수거 대상이 됩니다. 이전처럼 스티커를 사서 부착하거나 사설 업체를 통해 유료로 수거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품목 크기에 상관없이 전자제품이면 모두 일괄 재활용 체계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이를 자원순환 강화 정책의 핵심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안에는 구리, 알루미늄, 희토류 같은 비용이 높은 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회수를 통해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자원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리하면 내년부터는 가전제품의 크기나 종류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집에서 사용하시던 모든 전자제품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장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에 폐가전 전용 수거함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모든 가전제품을 무료로 수거하는 체계를 운영합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주요 지역에 2만 개 이상의 수거함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는 약 10만 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냉장고 세탁기처럼 큰 제품은 배출 장소를 예약해 방문 수거를 요청하시고, 작은 가전제품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사설업체를 통해 유료로 배출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절차가 모두 면제됩니다. 크기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전자제품이면 전용 수거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전기밥솥, 청소기, 전기장판, 버려야 하는 보조 배터리,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초소형 전자제품도 모두 동일하게 무상 수거 대상입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가전제품 하나를 버릴 때마다 부담해 오셨던 5,000원, 1만원가량의 폐기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재활용 자원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제품을 배출하기 위해 스티커를 구매하거나 유료 수거업체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으며, 생활권 가까운 수거함에 넣는 것만으로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분리배출 표시 기준의 변화입니다. 최근 제품마다 표시 방식이 바뀌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도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재질을 더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 삼각형 마크와 함께 무색 페트, 플라스틱, 비닐 등
재질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가장 달라진 부분은 한 제품에 여러 표시가 함께 붙는다는 점입니다. 용기 뚜껑, 라벨, 펌프처럼 부품별 재질을 각각 분리해 적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이는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생수병은 용기는 무색 페트, 뚜껑은 PP, 라벨은 수축 비닐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라벨만 비닐류로 분리하고 나머지는 플라스틱류로 배출하면 됩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료용 무색 페트병만 전용함에 넣으셔야 하며 식용유 간장 병처럼 모양이 비슷해도 오염 우려가 있어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분무기 세정제 용기처럼 금속 스프링이 들어간 펌프류는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용기만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고 펌프는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표시가 복잡해 보이더라도 표기된 재질 그대로 분류해 버리시면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재질 구분이 더 명확해져 오히려 실수를 줄이고 재활용 효율을 높이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분리배출 제도의 핵심만 정리해드렸습니다. 전자제품은 전면 무상수거로 바뀌고 분리배출 표시는 재질을 더 정확히 구분하도록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